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 교육학 박사 안성호입니다. 오늘이 4월 3일이죠. 4월 5일 내일 모레 토요일 날 국가직 9급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법 필수 문제로 일일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70문제를 여기서 냈는데 이 70문제를 가지고 일일 특강, 즉 문법 문제 3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내기 위해서 70문제를 가지고 다가섰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2023년, 재작년에 이 일일 특강을 통해서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맞췄죠. 저는 자 4월 5일 날 실시되는 이 문법 문제 3문제를 정확하게 여기서 맞출 것을, 정확하게 해결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이 70문제의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70번까지 70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오늘 수업을 들으신 분들, 자, 토요일 날 4월 5일 날 실시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100% 맞출 것입니다. 여기서 100% 출제됩니다. 자,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6번, 7번, 8번, 6번, 7번, 8번으로 나왔고 23년도에는 5번, 6번, 7번으로 나왔죠. 자, 8번하고 7번 문제는 자, 영작이었습니다. 영작 문제가 나왔고요. 5번, 6번 이렇게 자, 어법상 옳은 문장은 어법상 틀린 문장은 이렇게 출제됐죠. 자,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영어에서 문법의 전 파트, 그러니까 문법성 판단 문제, 어법에 관련되는 전 파트가 다 출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동사에서부터 특수 구문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들 보면, 영어 문법서를 보면 첫째 동사부터 나오는 책이 있고 명사부터 나오는 책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전치사나 접속사를 다루고 끝나는 책도 있고, 특수 구문이라고 해가지고 병치법, 도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는 책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 범위를 다 출제가 되는데 전 범위에서 100% 출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100% 출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 수일치가 출제됩니다. 시제일치가 아니라 수일치가 출제가 되죠. 영어가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동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네들의 문화는 상업 장사 문화라겠죠. 장사는 물건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물건은 동작을 합니까? 동작을 받습니까? 동작을 받죠. 받을 숫자, 동작, 동자, 형태, 태자. 그래서 농사를 짓는 문화들은, 동양 문화들은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권, 그러니까 장사라는 문화들은 반드시 수동태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영어는 수동태다 라고 제가 기본 문제에서 누차 설명을 했죠. 올해도 수일치 문제와 수동태는 100% 출제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 지금부터 쭉쭉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을 볼까요? 1번을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동사가 나와야 된다. 됐죠?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자 동사죠. 완전자 동사니까 문장이 끝났죠. 문장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문장에서 필요 없는 부사가 나와야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cannot help but 동사의 원형해서 이렇게 외웠죠. cannot help ing 이렇게 외웠는데 이거 외우는 거 없습니다. 영어는 수학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학의 논리가 있어야 되고 영어의 원리대로 풀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수학자들이 만들었죠. 볼까요? 이때 벗은 전치사지만 이때 벗은 등위 접속사로 가다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could란 단어가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원형이죠. 원형은 같다 원형으로. 그래서 그래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이거 100% 출제됐죠? 이거 100% 출제됐습니다. 2023년도에 recommend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6번에서 3번 문제가 나왔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100% 출제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recommend라는 단어가 있으면 should 원형, 그래서 study. 얼마나 쉽습니까? 됐어요?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2023년도에 출제됐기 때문에 2024년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suggest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suggest라는 단어는 제안하다일 때는 여기다 should 원형을 쓰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시사하다, 암시하다일 때는 should 원형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런가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외우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논리와 원리를 통해서 공부하면 다 합니다. 자, 시험장에 들어가면 동사 잡아라. smell, 동사죠. 자, smell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불완전자 동사죠. 불완전자 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보호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delicious라는 단어 형용사로 보호가 돼야 됩니다. 부사는 보호가 되지 않지요. 보호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동사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사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죠. 자, 동사에다가 선택지를 줬고요. new라는 단어 동사 잡았습니다.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if가 있고 과거 동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가정법 과거죠. 됐죠? 그러니까 주절에는 조동사가 와야 된다. 가정법에서는 2023년도에는 가정법이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2024년도에서는 가정법에 관련된 단어 provided 대시라는 단어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법은 너무나도 생활 영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절과 종속절인데 주절에서는 조동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가정법은 1대1로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일 때는 부사가 현재여야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부사가 과거여야 한다. 다시 부사가 현재면 동사는 과거를 쓰고 부사가 과거면 동사는 과거 완료를 쓰라. 그래서 가정법이다. 그때 가짜가 거짓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부사가 현재면 동사도 현재 써야 되잖아요. 부사가 과거면 동사도 과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법에서는 반대로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관계대명사 출제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죠.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2024년도에서는 8번에 3번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which라는 단어 뒤에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여기서는 주격이 맞냐 소유격이 맞냐 할 때 who라는 주격을 써야죠. 동사니까. 그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주격을 쓰셔야 합니다. 영어는 동사 앞에 주어니까요. informations. 자, information이 정답이죠. 이거 불가산명사라고 외우고 있는데 그것을 외우고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불가산이란 말은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산이라는 것은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네들은 여러분들 상업 장사 문화라겠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셀 수 없는 것을 s를 붙여가지고 마치 셀 수 있는 것처럼 할까요? 그러지 않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셀 수 없는데 셀 수 있는 것처럼 s를 붙여가지고 오면 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영어에서 s는 우리나라 말 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지요. 셀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복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자, informations라는 영어는 없다. 자, 8번을 하겠습니다. 동사 잡으셔야 됩니다. 영어는 동사 앞에는 뭐예요? 주어죠. 그러니까 Jane and I 이게 주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I를 써야 되죠. I가 주격이니까요. when이라는 종속 접사 나오고 가운데 커마가 나왔죠? 이것은 부사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올해 9번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합니다. 자, live라는 단어가 있고 alive라는 단어가 있죠. 자, performance라는 단어가 동사니까 다시 동사가 아니라 명사죠. 자, 수행 능력이라는 자, 그 다음에 연주라는 명사입니다.
명사 수식은 형용사가죠. 그러니까 live라고 읽으면 안 돼요. live performances 이렇게 읽겠죠. alive라는 단어는 뭘로만 쓰입니까? 보어로 쓰인다. 즉 A가 붙은 형용사는 보어로 쓰인다 라고 기억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사를 수식하지 않지만 명사 뒤에서는 이렇게 수식이 가능하다. 왜요? 수식하지 않는다면서 왜 그래요? 그럴 때는 여가 관계의 대명사하고 여가 비동사가 생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보호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쓴다고 말입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토익 여러분들이 시험 본 경험이 있습니까? 토익에서는 LESS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직뿐만 아니라 7급, 지방직, 무차별적으로 비교급에서 출제되는 것이 바로 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죠. 자, 영어에서 비교급 뒤에는 뭐가 나와요? then이 나오죠? 영어에서 비교급은 원급에다가 여러분들 ER을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more를 붙이고 그 다음에 원급을 쓰잖아요. 그런데 ER도 붙이지 않고 more도 붙이지 않은 유일한 자, 두 개의 단어가 있죠. less라는 단어하고 뭐가 있습니까? was 이 단어가 있죠. 이 두 단어 뒤에 then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쉽죠. 자, never란 단어가 마이너스죠. 부정어죠. 그러니까 조동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있습니다. 동사의 원형은 칠품사로 뭐예요? 형용사죠. 영어에서 부정어는 칠품사로 뭐예요? 부사죠. 부사는 누구 수식어예요? 동사 수식어입니다. 부사는 형사 수식어죠. 그러니까 가운데 써야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업을 제가 지금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70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반드시 한 번은 짧은 시간에 듣고 시험장에 가라고 제가 좀 빨리 이야기하고 있으나 혹시 모르겠다면 저한테 카톡이나 유튜브에다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제 전화번호가 010-3110-3426입니다.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카톡으로 옮기셔서 카톡에다가 전화 드리면 카톡에다 문자 주시면 바로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바로 출제됐죠. 2024년도 6번 1번으로 출제됐습니다. 양보전치사죠.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 명사 나왔잖아요. 영어에서 명사가 있으면 당연히 전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nspire. 자, 작년에는 뭘로 나왔냐? despite로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는 출제가 뭐가 되냐? spite 뒤에 of가 있죠. 그러나 despite 뒤에는 of를 쓰면 안 됩니다. 고대 영어에서는 of를 썼습니다만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of를 쓰지 않아요. 왜 전치사를 쓰지 않은 건 설명했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 뭐가요? 접두사가 붙으면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대시마냐 와시마냐는 바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래요? 왜 대다고 와시예요? 영어 역사를 보면 T에서 누가 나와요? W가 나온다겠죠? 영어 역사를 보면 T에서 W가 나옵니다. 영어 역사를 보면 T에서 W가 나왔죠? 그러니까 that이라는 단어에서 what이라는 단어가 영어 역사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that하고 what을 구별하는 문제를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there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where. 그래서 의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the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whe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의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that과 what의 구별은 뭐냐? 문장 뒤를 보면 문장 뒤에가 완전하면 seatbelt, save lives. 그러니까 이거 완전하죠. 완전하면 that을 쓰고 불완전하면 what을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있으면 that을 쓰고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을 쓴다겠죠. 한마디로 that은 접속사이면서 접속사도 되고 관계대명사가 되죠. what은 관계대명사가 되고 의문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seatbelt, save lives 이거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접사를 쓰면 됩니다. 만약에 관계대명사 할 때는 둘 다 불완전합니다만은 선행사가 있으면 되시고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고 설명드렸죠. 자, 여러분들 discuss 대단한 단어죠. 자, discuss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있는데 그네들은 구별하지 않고 쓴다. 그래서 99%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 그러나
1%는 자동사만 되는 경우가 있고 1%는 타동사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되는 단어가 discuss다. 그래서 about을 쓰면 안 된다 라고 설명드렸죠. 왜 1%냐? 우리나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도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 쓰고 있잖아요. 저 지금 강의하면서 어때요?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지 않고 쭉쭉 말하고 있죠. 그네들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1%가 생겼냐? 왜 자동사만 있고 타동사만 있냐? 그네들이 바로 외래어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래서 외래어를 배척하기 위해서 외래어는 이건 자동사야, 이건 타동사라고 묶어버렸다. 그래서 1%가 등장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 레스트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레스트라는 단어는 여기다 should를 써야 되고 not을 써서는 안 된다 라고 애우고 있죠. 그런 영어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영어를 못해요. 자,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 시험 본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가를 저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레스트는 리를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었어요. 리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레스라는 그 유명한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10번에서 레스라는 단어 less.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A가 탈락해서 레스트라는 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 얘가 동사이고 불완전어네요. 그럼 불완전어는 what도 쓸 수 있고 that도 쓸 수 있죠? 선행사가 없죠? 선행사가 없으면 뭘 쓴다 했습니까? what. 그리고 what이라는 단어는 뭐뭐 한 것 그랬습니다. That's exactly what happens to Annabelle on Funny Friday.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것이 정확히 자, 애네블리에게 발생한 것이다. Funny Friday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네들은 장사를 한다겠죠. 장사라는 사람들은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를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책하고 커피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은 쓸 수 있으니까 책은 한 권으로 정형화됐죠. 그러나 쌓일 수 없는 것들은 정형화되지 않지요. 그래서 커피에는 최소한 컵에는 들여야 된다. 그래서 a cup of coffee라는 말이 생겼고요. 설탕도 셀 수 없으니까 최소한 덩어리로 이루어진다 할 때 lumps of sugar. 왜요? 덩어리로 주지 않으면 설탕 한 조각을 주면 누가 바꾸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a piece of paper, a glass of water, a cup of coffee 이런 영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자, 18번. 자, 23년도에 출제됐죠? 6번에 2번으로 출제됐습니다. 2023년도에 6번에 2번 hardly. 부정어 부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뒤에 조동사가 바로 주 앞으로 와야죠. 그걸 갖다 도치라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ould have recognized 동사죠. 가정법 과거, could가 과거니까 have pp가 완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법의 과거 완료는 if라는 단어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had라는 조동사가 나오고 pp가 이렇게 등장하죠.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과거 부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부사면 과거 완료 써라. 현재 부사면 과거 동사를 쓰라. 과거 부사면 과거 완료. 현재 부사면 과거. 됐죠? if가 생략이 가능하다. 왜 생략이 가능한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가정법은 생활영어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스포큰 잉글리시에서만 씁니다. 회화체에만 쓰죠.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동사 had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had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출제됐죠. 19번도 여러분들 어디서 출제됐냐면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6번에 3번 소유격 대어로 출제됐죠. 그래서 여기서 다 출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people이 나왔죠. 자, the other people develop. people이 복수죠. 그러니까 대어를 썼습니다. 그럼 6번에 3번은 뭐였냐? 마찬가지였습니다. 6번에 3번도 대어라는 단어로 출제가 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도 그대로 적중됐죠. 20번도 그대로 적중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들 그냥 그대로 다 적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고 가면 됩니다. 형용사는 순서가 나오는데 이것도 거의 그대로 적중됐어요. 이 지문이 그대로 적중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수 기수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형용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거리의 원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우는 것 하나도 없어요. 막 지금도 신구, 재료, 소속 막 이렇게 외우고 있을 텐데 대소를 쓰고 막 형태, 성질, 신구 막 그런 거 있죠. 막 색깔, 막 국적 그런 거 외우지 마시라고요. 거리의 원리입니다. 명사, 여가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에서 온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명사에서 온 형용사가 있고 됐습니까? A는 형사예요. 그래서 명사에서 온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명사에서 온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형용사가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5라든지 숫자는 명사에서 온 형용사들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톨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5, 톨, beautiful. 그러면 일반 형용사들의 순서는 뭐냐 그럴 때 주관적인 것이 앞에 나오고 객관적인 것이 더 뒤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톨이라는 단어 키가 큰 것이 더 주관적이고 beautiful이라는 단어는 좀 더 객관적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번 더 비교 이것도 출제됩니다. 이미 출제됐죠. 뭐였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출제됐습니까? 작년에 7번 문제 still more, still less 이렇게 출제됐죠. 그러니까 더 비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22번 가겠습니다. 자, 동사 잡으세요. 자, 영어에서 비동사다.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나온다. 보호는 형용사다. 여기 형용사 있네. It is different. 어디서 많이 봤네. 큰일 납니다. 바로 shaped라는 단어가 형용사네요. 이것이 보호다고 말입니다. 형용사 수식은 누가 해요? 부사가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our most important task is to get 그랬습니다. Our present collision 현재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의 과정이죠. 현재 피할 수 없는 충돌의 과정을 벗어나야 된다. 오프라는 단어 나왔죠. 오프는 분리라는 단어고 이탈이라는 뜻이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get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수업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get 무슨 뜻? 자, 어서 설명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따라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모르는 영어예요. 어따란 뜻 없어요. 한마디로 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get이라는 단어는 가다, go라는 단어로 등장해야 되고요. 되다라는 뜻으로 등장해야 되고요. 명령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어따라는 단어로 오셔야지 어따라고 한 순간 영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go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분리시키러 가자. 무엇을? 충돌 과정을. 그러니까 충돌 과정에서 뭐다?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get on 무슨 뜻입니까? 위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를 타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get이 어따라는 단어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왜 그래요?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24번 출제됐습니다. 항상 동사 잡으세요. once라는 단어가 동사고 쭉 보니까 여러분들 arrived라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는 거 봐야죠. but also가 눈에 보이네.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 정답이 이거입니다. 됐죠? 근데 not only라는 단어 부정어 부사죠. not only가 부정어 부사 아닙니까? 영어에서 부사는 누구 수식이에요? 동사 수식어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옆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인접성이라 그러거든요. 영어의 원리는 6개가 있는데 인접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영어는 주어 뒤에 동사잖아요. 그런데 동사가 주어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도치라 그럽니다. 인버전. 왜 그래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수식을 하려면 자기 옆에다 놔둬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자꾸 질문하시라고요. 25번. 영어에서 비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출제됩니다. 25번도 출제될 것입니다. OR 뒤에는 then을 쓰지 않고 to를 쓰라고 했었죠. 이것도 이유를 다 설명해 드렸어요. 왜요? OR은 추상적인 거다. 자, 좀 더 큰 거다. 그러면 좀 더 큰 것은 전치사다.
좀 더 큰 것은 전치사고, 그러니까 then이라는 단어는 접속사를 쓰지 말고 전치사를 쓰라.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영어는 1대1이다. 추상적인 것이 나오면 추상적인 걸 쓰라. 자, 26번. 이거 출제되지요. necessary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때 it은 상황이죠. 상황으로 보니 필요하다. 누가? 네가.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치사는 for냐 of냐 할 때 for. 영어에서 for는 범위를 나타낸다겠죠. 도대체 상황으로 보니까 누가 필요해? 철수가 필요해? 영희가 필요해? 그가 필요해? 그가. 그래서 범위를 나타내는 for다. 근데 사람 성질 형용사가 나오면 뭘 쓴다겠습니까? of를 쓴다겠죠. 이것도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선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 성질 형용사 있으면 of다. 그러나 사람 성질 형용사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of를 쓰면 안 된다. 그 다음 27번 그 유명한 레이징 버브죠. seem이란 단어. 자, it이 나오고 여가 seem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가 that이 나오고 그리고 여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복문이죠. 왜냐하면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둘.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니까 복수의 문장이니까 복문 그랬습니다. 단문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주어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레이징 시켰다 그러죠. 레이징이라는 단어, 들어 올리다라는 뜻 아닙니까? 복문을 단문으로 고치는 과정, 이것도 우리나라 책에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문을 단문으로 고치는 이 레이징 부분은 총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에서 see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대표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주어를 들어 올리고 seem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툭 떨어뜨리고 접속사가 없은 자에는 전치사를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어는 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동사를 to 원형을 써야 됩니다. 원형에다가 ing를 쓰면 틀려요. 왜 그런가는 이미 설명했습니다만은 raising 버브는 추측 동사들입니다. 영어에서 추측을 나타낸다는 부정사죠. 그래서 to 원형을 씁니다. 네, 정답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28번 가정법에서 나오죠. It is high. high라는 단어가 얘가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현재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설법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정법이다. 직설법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로 써야 된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출제됐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죠. 어디서 출제됐습니까? 작년에 영작 8번 문제로 출제됐죠. 3번이었습니다.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으로 where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가 완전했는데 which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왜요? 이것도 적중이 100% 되어버렸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바로 보어가 정확하게 갖추고 있네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관계부사 where가 가능하죠. 자 30번을 볼까요? 영어는 1대1이라 그랬죠. ER은 비교입니다. 영어에서 비교는 원급을 사실은 강조하죠. 그러니까 강조죠. 강조한 단어는 영어에서 뭐 나왔습니까? 이분이라는 단어가 왔죠. 그 다음에 강조는 뭐가 나왔습니까? ever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그네들은 even과 ever는 강조하는 단어다. 아시겠습니까? 자, even하고 ever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still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far, a lot 막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자, much라는 단어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질문을 하십시오. 그 다음.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이런 from이라는 단어가 전치사니까 뒤에 ing, 명사 상당어구가 나온다. 자, 32번 출제됩니다. 몇 년 전에 출제됐는데 작년도 출제되지 않고 재작년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주어 동사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an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all girls in the group 그랬죠. all the other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모든 나머지 소녀들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하고 모든 나머지 소녀들보다 더 나이 든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기를 제외하죠. 그럼 모든 소녀 그러면 she도 포함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the other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리고 이때 더는 생략이 가능하다. the other는 나머지지만 더를 빼보세요. 모든 다른 소녀 맞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 자, 영어 동사 잡아야 됩니다. 동사죠? 동사죠.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접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as랑 s가 접속사다. 영어에서 이때 as는 부사고 이때 long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인 부사죠. 그러니까 as가 접수합니다. 애우지 마세요.
영어에서 beside라는 단어는 부사 아니면 전치사죠. 전치사에서 s를 붙였으니까 전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는 매일 자기 차를 운전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고쳤으면 틀림없다. 그래서 must의 pp가 정답이죠.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should의 pp는 가정법. 자,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아니에요. should의 pp 뭐뭐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막 달달달 외우고 있죠. 시간만 아까웠습니다. 자, 가정법이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should have fixed 그러면 가짜로 고쳤다. 진짜는 안 고쳤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want라고 한다는 목적어 한계처럼 완전 타동사고 불완전 타동사죠. it product. 자, 이거 제품이라는 목적어입니다. 제품이 꾸려지겠죠. 패키지라는 단어 봐보세요. 이 단어가 타동사입니까? 싸다 뭐뭇을, 꾸리다 뭐뭇을. 타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수동태로 변해야 된다. 그런데 수동태를 변하는데 여기는 비동사를 안 쓴다. 왜? 여가 이미 이 단어가 동사니까. 동사가 없을 때는 비동사를 쓰라. 그리고 과거 분사만 쓰라. 그럼 목적은 어딨냐? 여가 있어야 할 목적어가 꾸리다 그의 제품을 앞에가 있잖아요. 타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타동사 앞에 있으면 이때 타동사는 수동태가 될 것.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죠. 수일치하고 수동태는 영어 시험이 존재하는 한 만약에 안 나오면 그 영어 시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9번 문제로 출제하는 수능 문제도 어마어마한 출제력을 가지고 있죠. 반드시 기억할 것. 자, 36번 보겠습니다. The bus arrived, has arrived at the tunnel pavers. 이것도 100% 출제됐죠? 언제요? 이것도 여러분들 2024년에서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8번에 2번으로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70문제에서 그냥 100% 정복이 되어버려요. ago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전해죠. 그러니까 ago라는 단어 앞에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5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arrived라는 단어 과거 동사가 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다시 현재 완료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번에 2번도. 됐죠? ago라는 단어가 제가 이것도 왜 그런지 설명해 드렸죠? 어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항상 말할 때 어디서 해요? 여러분들 현재 하죠. 현재 합니다. 그래서 어라는 단어가 한 칸으로 가지요. 어라는 단어가 하나란 뜻이고 go는 가다란 뜻이니까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ago라는 단어는 과거를 쓴다라고 만들었어요. 자, before도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현재 앞에 있는 것은 현재 완료가 있고 현재 앞에 있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 앞에 있는 과거 완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efore는 3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ago는 하나만 가니까 과거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before도 과거고 ago도 과거인데 어떻게 구별하냐? 그때는 어라는 단어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가 있으면 ago고 없으면 before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설명이 빠릅니다만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제 휴대폰으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러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뿐만 아니고 어휘, 그 다음에 독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바로 자, 내일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하고 일부러 그래서 오늘 지금 수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내일 오전, 오후, 저녁까지 자, 새벽까지 제가 기다릴 테니까 바로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면 전화 줘도 돼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자, last night이라는 단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과거 부사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입니까? 과거죠. 그래서 앞에는 과거 완료고 뒤에는 과거다. 그래서 혼합됐다. 그래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동사 잡으세요. comes라는 단어는 동사지요. 그러면 영어는 동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어가 있죠. 그러면 who를 쓰고 싶은데 who는 앞에가 뭐가 있어야 하냐면 선행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whoever를 써야죠. 그러면 whoever는 뭐냐 그럴 때 anyone who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who라는 단어 앞에 선행사 있잖아요. 그래서 whoever가 정답입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quipment라는 단어 장비죠. 장비에 단어 s를 쓸 수 없어요. 됐습니까? 장비 소개가 자, 톱,
그 다음에 삽, 그 다음에 도끼, 그 다음에 낫 이런 거 있죠. 호미 이런 것들이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은 하도 많다 보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톱이면 톱, 삽이면 삽 이렇게 말하면 셀 수 있지만 하도 많다 보니까 셀 수 없으니까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저한테 물어보시라. 그러면 해결이 다 된다. 자, 뭐라는 단어가 나와서 비교급리가 then을 잘 썼네요. 그 다음에 then은 접속사입니다. 영어에서 접사되는 뭐가 나와요? 주어가 나오죠. 우리가 읽을 때는 목적격 her를 쓰고 싶습니다만은 자, 주격을 써야 됩니다. 접사니까. 그 다음 항상 동사 잡으셔야 됩니다. 영어에서 비동사 되는 보호 나오죠. 그러니까 familiar가 보호입니다. 됐네요? 그럼 부사 나와야죠. 그래서 so가 정답 아닙니까? search는요 질품사로 형용사입니다. 됐는가요? search는 대명사입니다. 한마디로 search는 부사가 없습니다. 사전 찾아보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40은 바로 출제됐죠. 영어에서 주어 뒤에는 동사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접사를 써야 되겠죠. do 아니면 although 이렇게 나오겠죠. 자, 됐죠? 뒤에가 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although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출제된 despite 뒤에 of를 쓰면 큰일 난다. 자, 됐죠? 그 다음 43번 이것도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that's enough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enough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드렸죠. enough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원래 to하고 연결된 단어였다. 영어 스페링으로 enough에서 F 사운드가 나오고 자, T에서 T 사운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음이고 여기에는 T도 자음이다. 자음들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F 사운드하고 T 사운드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another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다가 on이 붙어봐요. n은 자음이고 o는 모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가 17세기에 other라고 하는 17세기에 하이픈이 생겼고 하이픈이 없어지면서 another가 탄생한 것이다. 영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영어 쉽죠? 자,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그래서 enough 뒤에 to를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4 stupid 됐네요. 여러분들 사람 성질 형용사죠. 그 다음에 of를 쓰는 거죠. 이것도 왜 그런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for를 쓰는 경우는 얘가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상황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아 상황으로 봐 이렇게 쉽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부사 만들기 중에 위해서 for you 해가지고 이 to 부정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건 사람 성질 형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s의 주어는 it입니다. it이 주어가 돼요. 그런데 stupid의 주어는 누굽니까? it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단어니까. it이 바로 상황을 나타낸 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stupid는 사람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사람. 그러면 이 문장에서 사람을 나타낸 단어가 you지요. 그러니까 you가 stupid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of를 쓴 이유는 바로 주어의 자격. 여러분 of라는 단어 사전 찾아보세요. 23번째에서 22번째 바로 주격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됐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주격을 나타낸다는 of를 쓴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도 출제됐죠. 45번도 그러니까 제가 이 70문제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5번 문제는 2023년도 7번 문제에서 출제됐죠. 7번에 1번 3 times as 1급 as에서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5 times as 1급 as 이렇게 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답이다. 왜 그런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잡으라. made라는 단어가 본 순간 기분 좋아야 되죠. made라는 단어는 뭐입니까 여러분들? 불완전 타동사죠. 불완전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호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의 카트가 강하죠. 목적어와 보호는 서로 같아야 된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사는 같지 않으니까 자 strong 이렇게 써야 됩니다. 불완전 타동사 된 목적어 보호.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러니까 strong 됐죠. 올해 여러분들 47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member라는 단어하고 forget. 자 됐죠. 영어에서 to 부정사는 미래라겠죠. 영어에서 ing 동명사는 과거라겠죠. 미래 일을 잊어버리면 to 부정사. 과거 일을 잊어버리면 ing. 미래 일을 기억하면 to 부정사. 과거 일을 기억하면 ing.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미래를 나타내고 동명사는 과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tomorrow가 내일이죠. 그러니까 미래니까 to call. 자, 48번도 출제가 되어요. 이것도 애우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겠죠. It will not belong before. 문장이 끝났지 않습니까? 문장이 끝났으니까 여기서까지 부사가 돼야 되겠죠. 부사입니다.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제는 미래 대신에 현재 쓴다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외울 텐데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현재 형태가 미래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이렇다고 주절이 미래면 will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자, 종속제는 will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 99.9%는 안 쓴다. 그러니까 앞에가 w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기다 will을 쓰지 마시라고요. 왜요? 그네들은 상업 장사만 하다 보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거래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거래하다 보니까 시간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will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는 현재죠. 이것도 지금 미래를 나타냅니다. 현재 동사는 현재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언어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것도 미래고 이것도 미래. 그리고 will이라는 단어는 얼마든지 또 현재가 있어요. 그럼 미래 형태 will을 써주고 현재 형태 mit을 쓴 이유는 뭐냐? 그럴 때 이것보다는 한마디로 둘 다 미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자 2시라면 이것은 1시 좀 더 뭐예요? 앞선 시간이다. 왜? 현재가 미래보다는 앞서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1시에 만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야. 2시 정도 될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에는 미래 대신 현재 쓴다라고 막 달달달 외우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49번 볼까요? 이것도 출제되죠. 정말 이 단어 특히 독해에서 출제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라면 자, 오버코트. 자, 우비를 입을 것이다. 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는 감기 걸릴 것이다. 그래서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서 if 플러스 나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therefore는 그러므로란 단어 아니죠. 자, 50번 보겠습니다. 자, 50번 출제됩니다. 유명하죠. 자, 영어에서 동사 잡으세요. 자, has seduced가 동사입니다. 영어는 동사 앞에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격 후를 써야 됩니다. 자, his father claims라는 단어가 이거 삽입절이다 해가지고 뭐 가로치라고 난리치죠. 학교에서는 I think, I know 막 이런 가로쳐 이건 삽입이야. 세상에 언어가 삽입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말할 때 이건 삽입이야라고 말합니까? 그냥 말하죠. 그러면 claim이라는 단어에 대해 누가 생략이 됐냐? 대시 생략이 됐습니다. 대 뒤에는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 없죠? 그러니까 주격 후를 써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잡아야 돼요. 동사 잡으라. 이거 이 동사다. 그 다음에 claim이 동사다. seduce가 동사다. 한 문장에 동사 3개 있죠. 그럼 접선은 몇 개 있어야? 2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후가 하나, 대시 하나. 근데 대신 생략이 가능. 그래서 반드시 후를 쓰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51번 이것도 여지없이 출제됐었죠. 2023년도 5번에 1번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have made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렇게 make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알려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MBC TV를 보자 그랬죠. 그래서 이시라는 단어 쓰고 그 다음에 보를 쓰고 이 자리에 to 부정사 아니면 이 자리에 ing 아니면 이 자리에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쓰자고 말씀드렸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조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있을 써야죠. 대를 써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인데 자,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형용사가 비슷비슷한 뜻이죠. sensitive라는 단어는 민감한 이것은 sensuous는 육감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대부분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육감적인 사람들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은 형용사를 구별하는 문제다. 그 다음 자, 영어에서 동사 잡아라. 동사 수식은 부사다 그랬죠. 그럼 fastly를 쓰고 싶은데 fastly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fast라는 단어 자체가 부사가 되죠. 자, 그 다음 54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는 제가 99%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 그랬죠. 그런데 object라고 하는 단어는 자, object라는 단어는 100% 자동사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단어는 건너왔습니다. 어디서 건너왔어요? 라틴어에서 건너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100% 자동사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부사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to는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전치사가 되죠. 영어에서 전치사 되는 명사 상당어구죠. 그러니까 my calling이라는 명사 상당어구를 써서 부사를 만들면 됩니다. 수고를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자, 영어에서 for가 뭐냐, since가 뭐냐. 자, 이것도 출제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자, since를 써야 되겠죠. since 뒤에는 특정한 과거. 특정 과거가 나오고 since 앞에는 현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재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수. 자, for라는 단어 뒤에 그렇게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현재 완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보세요. for라는 단어가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고 since라는 단어가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for라는 단어하고 during이라는 단어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거 두 개를 내는 문제가 더 좋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for를 써야죠. 2시간 이래로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56번 보겠습니다. 자, if man had not used 그랬습니다. had not used. 자, 과거 완료네요. 자, 과거 완료니까 여러분들 would have pp 됐죠 여러분들? would have pp 가령법 과거 완료 아닙니까? 자, would가 과거다. 그 다음에 have pp가 완료다. 외우지 마라. 동사가 영어의 70%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출제됩니다. 수일치로 100% 출제되죠. 자, 이런 것들 most라는 단어가 나오고 all 그 다음에 자, most 이런 것들 지금 외웠을 겁니다. have라는 단어, rest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 분수 이런 것들 뒤에 of가 나오면 얘가 단수 명사가 나오면 단수 동사를 쓰고 of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면 복수 동사를 쓴다고 막 외우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영어에서 of는 같다란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같다니까 얘가 앞에가 단수면 이 단어들도 단수이고 of라는 단어 뒤에가 복수면 이 단어를 또 복수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the boys라는 단어가 복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복수죠. 그러니까 R을 써야 되겠죠. 왜요? of는 같다니까. 자, 58번 보겠습니다. 두 명이 있죠? 한 명 말했죠. 그럼 나머지죠. 그러니까 더를 써야 된다. 그래서 더는 정해졌다 그래서 정관사 그럽니다. 이거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상의 영어가 제일 쉽습니다. 자, 59번 가겠습니다. They had hope, they wanted. 자,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want라는 단어는 원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두 개 구별하고 하는데 애우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want는 만나고 싶어 하다라는 뜻이에요. 원하다가 아니에요. I want you 그러면 나 너 원해 그런 거 아니에요. 만나고 싶어 하다입니다. 만나고 싶어 하다니까 뒤에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Why are you absent? 너 왜 결석했어? Our home teacher. Just one. You. 자, 우리 담임선생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더라. 이렇게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대선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써야죠.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수학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더 티처 이것도 출제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출제됐죠. 수일치 문제로. 이번에 대단했죠. 수일치 문제. 수일치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무조건 출제된다. 특히 2023년도 5번의 3번 문제로 5번의 3번 문제로 얘가 주어가 됐죠.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여기서 여러분들 동사 단수를 써야죠. 그리고 여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길렸습니다. 2023년도 5번의 3번 문제는 한 20개의 단어가 이 중간에 들어있었어요. 거의 토익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뭐가 나오냐? conceal, C-E-A-L. 얘가 단수였습니다. 얘가 단수니까 당연히 S 들어와야죠. 근데 얘가 S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정답으로 처리됐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조동사 뒤에는 영어에서 조동사 되는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take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BBG, ING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외우고 있을 텐데 그런 영어 없어요. 자, 바쁠 때는 왜 바빠요? 뭐뭐 할 때 바쁘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자,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고 나오고 있죠.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잘못 해가지고 지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in이라는 단어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바빠요? 여러분들 왜 바쁩니까? 뭐뭐 할 때 바쁘죠. 그러니까 전치사를 생략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be busy라는 단어는 여기서 쓸 수 있는 전치사는 52개 중에 in 밖에 없으니까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62번에 나왔고요. 자, 63번을 보겠습니다. 자, 63번에 Dr. said. 자, 여기도 잘 보십시오. 자, than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건 비교죠. 그러니까 word라는 단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죠. 동사 원형, 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동사 원형은 비교한다 동사 원형으로. 이것이 그 유명한 병치법입니다. 자, 영어에서 병치법, 평행구조 들어보셨죠? 비교하는 두 대상. 자, 비교하는 등위 접속사 양변과 비교하는 두 대상은 동일 조건일 거예요. live하고 stay하고 비교라고 있습니다. 동일 조건입니다. 자, 64번 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막 도착했을 때, 자, 우리는 이미 저녁을 먹었다 그럴 때 had pp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과거보다 앞서 있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 과거 완료도 우리가 지금까지 막 애우고 있는데 그렇게 애워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had라는 단어가 있고 pp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착한 것이 arrived라는 단어가 2시라고 했다면 had도 과거니까 2시겠죠. 근데 pp는 앞에 있는 시간보다 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 50분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배운 대로 도착한 것이 먼저냐 떠난 것이 먼저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영원히 공부가 안 됩니다. 왜 과거 분사가 등장했는지 제가 기본 영어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것을 기억을 꼭 해야 되고 그래서 had already 일은 이걸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65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65번도 출제가 돼요. 영어에서 5번은 같다라 그랬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들, them, 그 다음에 theirs 이렇게 나옵니다. 저 소년들은 친구들인데 그들의 친구들에서 them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득하죠. 그런데 정답은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자, 저 아이들은 소년들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중소유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이중소유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친구들이 있죠. 오브가 이 꼴이죠. 그러면 자, 친구들 그러면 자, 친구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친구들이라고 했으니까 자, 다시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빼고요. 자, 그들. 자, 그들의 것 이렇게 나왔죠. 자, 친구들 그러면 그들의 것 그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것은 뭐예요? 그들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을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도 있을 거고, 집도 있을 거고. 그들의 것은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가 친구 있네요. 그 다음 들자만 바꾸면 돼요. 자, 여기 들이 없다 그래 보세요. 친구 이꼴 친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것 중 친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친구들이다. 그래서 바로 이중소유격이라 그래요. 자, 이중소유격에 대해서는 자, 설명을 나중에 자세히 드릴 테니까 우선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친구들이 나와서 오브가 나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된 목적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소유 대명사를 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a friend
of me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되니까 a friend of mine 그래야 돼.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사가 있고 자 명사가 있고 of가 나오고 그러면 이 자리는 뭘 써야 되냐 그러면 소유 대명사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of는 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친구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아요? 나의 것하고 같겠죠. 나의 것 속에는 친구가 있고 나의 것 속에는 책이 있고 나의 것 속에는 차도 있고 됐습니까? 나의 것 속에는 집도 있고 나의 것 속에는 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나의 것 중에 하나인 친구 그 말입니다. 자 66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출제됩니다. 자 비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나타낸다는 so am I. 중요한 것은 my sister가 주어고 그러니까 A라고 해볼게요. 자 A라고 자 I는 A입니까 B입니까? B죠. 여기에 있는 주어와 여기에 있는 주어가 다르면 주어가 각각에 다르면 반드시 주어를 뒤에 써야 됩니다. 주어가 같으면 so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야 되지만 주어가 다를 때는 so 동사 다른 주어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so do I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my sister is going shopping tomorrow 그 다음에 so am I my sister와 I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I를 뒤에 쓴다. 자 67번 가겠습니다. 자 close라는 단어 이것도 출제됩니다. 소위 분사구문의 부대 상황이라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close라는 단어가 닿다, 감다, 뭐뭐들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타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타동사 앞에 있죠. 그러니까 무슨 태가 되어요? 수동태 close라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68번 가겠습니다. 자 3문제 남았습니다. 자 late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늦게라는 단어죠. 자 late이라는 단어는 late라는 단어는 잘 보십시오. 최근의라는 단어죠. 자 최근의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late는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되고 최근의예요. 그러면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죠. 의로 끝났으니까 형사죠. 개로 끝났으니까 부사죠. 그러니까 late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 late라는 단어에다 ly를 붙였으니까 late는 형용사예요. 왜? 형용사에다만 ly를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late는 최근의겠죠. 이때 late는 늦은이나 늦게가 될 수 없죠. late 자체가 늦은도도 늦게가 되니까 형용사에다 ly 붙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late는 최근의라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최근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late죠. 자 직장으로부터 늦게 왔다. 됐습니까? 자 모든 소녀들이 떠난 것은 아니다. 이건 부분부정이죠. 그래서 몇몇의 소녀들은 오늘 아침에 늦게 떠났다. 모든 소녀가 그런 것만 아니니까 일부는 그랬고 일부는 안 그랬다. 그래서 흔히 부분부정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70번을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70번은 자 70번을 볼게요. 자 70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이대로 놔두고 지금 70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70번은 이것도 70번 중요 표시하고 여러분들 자 뭐냐 커머가 보이죠? 자 커머가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ing하고 되느냐 to 부정사하고 되느냐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용해 주다 그네들에게 도전하라고 우리 시장에 그리고 허용해 주다 그네들에게 확장하라고 그네들의 제품들을 그리고 허용해 준다 그네들에게 완성하라고 경쟁하라고 이래서 여러분들 to 부정사에서 여기는 to expand가 정답입니다. 이거 병치법 자 병치법 평행구조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병치법 평행구조라는 것은 뭐예요? 비교하는 두 대상은 동일 조건일 것 생각이 나죠? 비교하는 두 대상은 동일 조건이라고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자 등위 접속사 양병과 비교하는 두 대상은 동일 조건일 것이라고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1일 특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1일 특강을 해서 4월 5일 날 실시되는 이 1일 특강에서 저는 100% 장담합니다.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장담합니다. 이미 이것은 몇 년 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도에 제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지금까지 했는데 여기서 단 한 문제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적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 5일 날 여러분들 세 문제 정확하게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그리던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이 국가에 큰 공헌을 하시고 여러분의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치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